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4년 부동산 흐름 어떻게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너무 제각각 부동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헷갈리긴 합니다.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전망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잘 돼야 먹고 사는 어떤 협회 같은 데 소속된 사람이라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일일이 다 생각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그 머리 아픈 일은 제가 하고 여러분은 그냥 팩트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024년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과 수도권 모두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새해에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본적으로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를 볼 때 발표된 것보다 실제 부동산 현장의 상황은 더 하락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거래량이 적을수록 그 표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한 주에 거래가 한 개도 안 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집주인들이 높게 내놓은 호가를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부터 보면 지난주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는데 전국에는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0.01% 더 오르고 더 내리고 이런 거에 또 일희일비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4%로 서울 역시 하락하는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 또한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6%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폭이 또 하락하는 그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표임을 감안할 때 어쨌든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부동산원 관계자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매도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이 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하락 실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겁니다. 매수 문의가 뭐 한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 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괜히 한 번씩 애꿎은 전화 수화기만 들었다 놨다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은 뭐 지금의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또는 뭐 이쯤이면은 바닥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건 바로 투자 가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집을 매수했을 때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아파트 매물이라도 그게 거품이 엄청 낀 그런 가격이라도 매수자가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그랬고 거기에 엮인 사람들이 또 그 많은 영끌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봐야 더 오를 것 같지 않다면 굳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전세나 월세로 더 지내려고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강해집니다. 즉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투자 가치가 없는 가격대다 라는 생각이 시장의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 간헐적인 하락 실거래 바로 요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하락 거래가 만약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라면 본격적인 조정 장세로 볼 수도 있고 상승장이 앞으로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 매매 시장에 많은 인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바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하락 실거래 이거는 조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도 바로 요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자산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도 풀어주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풀어준다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또 폐지에 가깝게 다 풀어버리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폭등하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이렇게 픽픽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간헐적 하락 거래이고,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아닌 오너일가 자구계획, 이복현 태영건설 작심 비판. 태영건설 브랜드 대시장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내 집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긴 합니다. 이복현 이분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게 비판한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채권단의 손실을 지원하기로 한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키지 않았다. 여기 수분양자, 즉 분양받은 사람들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태영건설이 아닌 총수 재산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 말했고, 제가 한 얘기 아니라고요. 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할 때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라 했는데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여기서 핵심은 남의 뼈를 깎는 노력. 진짜 이쯤에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소개드렸죠.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부동산 부자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부동산 관련해서 2024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이긴 합니다. 역시 부자는 괜히 부자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에 이어서 이제 언론에서도 롯데건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우려 커지는데 롯데건설 PF 부실 파고 넘어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업황 개선 없으면 롯데건설도 리스크가 계속 늘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부동산 업황 개선, 이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고 분양도 잘 완판되고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가 지금은 없다라고 제가 앞에 영상 전반부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면 롯데건설은 PF 규모가 크고 1년 내로 돌아오는 PF 채무가 유동성보다 크며 사업성이 좋지 않은 PF 사업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태영건설과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니까 비교적 점잖게 표현한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2일 보고서에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사업장의 약 75%가 착공 전이라고 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과 분양 실적에 따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롯데건설의 위기는 레고랜드 사태 때도 시장에서는 흔하게 돌던 이야기입니다. 제 지난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왜 그토록 둔촌주공 살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지 대충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연관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1000억 이상 투자된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가 올스톱 되면서 이게 매물로 시장에 200억 300억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것들 꽤 있습니다. 돈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지금 이런 거 안 사고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강남에 4천억짜리 PF도 올스톱 됐습니다. 이거는 TV에도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다들 비관적으로 관망하고 현금 비중, 달러 비중, 금에 대한 비중 높이면서 2024년 개점 휴업하는 부자들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지 사실 꽤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부자 친구가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다 프리패스 합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란 소리만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든 있고, 댓글로 둔촌주공이 18억이네 20억이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수분양자들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좀 더 드라마틱해질 것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과연 포착할 것인가, 저도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